네, 역시 시장이 어렵고 혼조세를 보일 때는 주식 투자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 호조, 그리고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하신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종목 선택을 네.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려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업종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게임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가 좀 강화된다. 어제도 네. 좀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로 인해서 대표님 게임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내용을 보신다라면은 뭐 이제 고객이 결제를 해가지고 좀 변심을 했을 때 일주일 안에 변심을 했을 때 뭐 환불해 줄 수 있는 건들 최근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임 혹은 소프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새로 개설됐고, 또 이제 유료 서비스를 했을 때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다운이 되거나 게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 디아블로가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랬을 시에는 게임을 못한 시간만큼의 곱하기 3, 그러니까 3배 이상, 만약에 4시간을 이상 못했다 그러면은 12시간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결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사이버 결제를, 했을 때, 그 캐시를 다 안 쓰고 환불했을 때는 예전에는 거의 환불을 안 해줬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10%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게임 업계가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은 새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 그 정당은 약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약간 이러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년에 뭐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게임 규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셧다운제의 시간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게임 업체들한테 게임 기금을 적립을 해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법안을 좀 완화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법안 완화는커녕 니들이 게임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니까 일정 부분에 뭐 문화진흥 기금 비슷하게 네. 극장 같은 거 우리가 표를 낸다거나 뭐 어떤 공연을 볼 때 거기에 10% 정도 그 기금이 있거든요.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적립을 하라는 얘기가까지 이제 법안에 발의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척차산중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뭐 위메이드 게임 업체 혹은 다른 게임 업체들은 지스타, 그러니까 부산 네. 국제 게임 박람회에 참여를 안 하겠다, 보이콧 네.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업계하고 정부 간의 힘겨루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또 이제 뭐 초반에는 네오이즈 게임 대표가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조금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게 판별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살펴보니까요, 30대 게임 중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6개월간 살펴보니까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이런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었을 때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감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향후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네. 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 게임주,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을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NC소프트라든지 뭐 네오이즈 게임주, 뭐 JC 혹은 위메이드 회사들은 조금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제약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약주가 네. 한 1년 반, 재작년, 그러니까 여름부터 엄청나게 공정이라든 정부의 압박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악재가 다 해소가 되고 주가가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지금은 좋지 않지만 영원히 버려야 될 것은 아니다. 곧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작년에 조금 약간 거품 형성하고
최근에 그런 부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지만 역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한 법망을 좀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게임 업체의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지 게임빌,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CJ ENM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신다라면은 그나마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주 안에서도 세분화시켜서 좀 전략을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게임주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네. 분석들이 나왔어요. 게임빌과 CJ ENM 그리고 컴투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조금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면을 살펴보니까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좋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임시국회가 새로 1월 때 열린다라면은 여야가 합의를 할 예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을 출회하든 기금을 출회하지 않든 약간 이제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악성 이제 부동산 채무를 좀 인수하면서 좀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요 내용 골자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본다라면 우리나라만 안 좋을 뿐이지 세계 다른 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은퇴 자금을 빼서라도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 5년 내인가 4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신다면 미국의 건설업체 레너 기업의 이익이 4배 이상 급성장했다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로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구매를 했을 때 지원금을 좀 더 늘려주는 방안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오히려 저소득층이 주택을 살 때는 정부가 돈을 주겠다. 일본은 돈을 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보면은 1인당 몇만 원씩 줬던 기억이 몇 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주택을 좀 부양시켰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역시 작년에 그렇게 주택 시장을 상승을 막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연초에 들어가지고 그 주요 10대 도시들의 주택 거래 활성이라든지 그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띠고 있다는 부분도 작용한다라면은 우리나라만 조금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아직도 집 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 하우스 푸어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할 수 있고 또 집 없는 사람들한테 허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부담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이제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보면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면 삼부통화라든지 한일건설,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계속 그리고 있고 한일건설하고 벽산건설은 4일에서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중소형 건설사가 좀 들쑥들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에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대형 건설주들이 대부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의 모멘텀도 있고 국내 건설도 좋아진다면은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GS건설이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사들은 수혜는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좀 브랜드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계열사, 그러니까 대기업 관련된 계열사들이죠. 그러니까 두산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고려개발 혹은 이러한 기업들은 의외로 조금은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는 좀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 기대감을 상한가 치는 걸 막 쫓아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이제 그런 분위기 좀 식었을 때 확인하면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근의 일본 경기 부양책, 이 영향, 그리고 또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건설주들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점은 포인트인데요.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건설주에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 대기업 관련주 또는 대기업 소속되어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